그래서 자기 나름 그 발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스틱스 강이라고 지역을 넘어가는 루벤스입니다.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그거에 그 기념주와 이게 그쵸? 더 저기다 실감난다. 그래서 아기를 거기에다 집어넣는데 그 바람에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 왼쪽 발 뒤꿈치를 집어넣었다 그러지만 어쨌든 발 뒤꿈치에 있는 근육 부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그렇죠. 하고 또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해서 중이법이 일단 들어가고요. 어머니 테티스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한테 다 퍼진 바람에 관심 가지고 리서치를 하면은 아킬레우스가 어디가 약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렇죠. 페리스의 화살에 맞았. 예, 그리고 나서 이 아킬레우스를 좀 영재 교육을 시키려고 엄마인 테티스가 선생님을 매칭을 시켜주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머리 3개 달린 말. 아니요, 그 크레온이라고 저기 말. 예, 그 반인 켄타우로스. 반인 반수. 예. 그래서 켄타우로스네한테 보내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들라크루아가 그린 거예요. 네, 지난주 선생님 보여주셨나? 예, 아니요. 요거는 이제 새로 가져가는데 들라크루아 같네요. 예, 들라크루아 같은데 구도가 되게 신선하게 특이해서 케이론이라는 요 켄타우로스가 그 들라크루아 그러니까 저기 이제 아킬레우스를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직접 등에다 태우고 다니면서 사냥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줬고 예전에 로마 사람들의 그림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들라크루아께 예쁘다. 예쁘죠. 들라크루아는 색 잘 쓰네요. 맞아요. 색 잘 쓰고 손 빠르고. 예. 그리고 잠시 또 말씀드리면 네. 그 테티우스가 영화에 그 아킬레우스 엄마 테티스가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꼭 바닷가에서 나와요. 이렇게 바다의 네, 바다의 신이 여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래서 항상 그 아킬레우스가 엄마 만나러 가면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바닷가로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켄타우로스 이것도 영화에 많이 나와요. 그 최근의 영화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지식인으로 해서 그 켄타우로스는 비록 말이지만 굉장히 지적인 스승으로서 지금 현대 영화에도 나오는 게 있어요. 해리포터에도 나오고. 네, 현대 영화. 판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밑에가 동물인데도 판은 무식한데 얘는 지적인. 여기는 지적인. 그러니까 말에 대한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킬레우스가 신탁을 딱 보니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지만 트로이 전쟁에서 죽는다. 그래서 그 엄마인 테티스가 얘를 데리고 자기 친구 왕한테 가서 숨겨달라. 그래서 숨겨준 데가 리코메데스 왕의 리코메데스 왕국으로 가서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미남이고 잘생겼으니까 여장을 시켜놓으면 여자처럼 보인다고 그 공주의 시녀들 사이에서 여장을 시켜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킬레우스가 데이다 메이아라고 리코메데스의 방불장수로 분장해서 가져갔죠. 네, 근데 리코메데스의 공주를 임신을 시켜가지고요. 아들은 하나 낳아요. 아킬레우스가? 네, 아킬레우스. 그때 피나네. 피난에 있을 때. 그걸 처음 듣는 얘기. 예. 어쨌든 리코메데스 왕국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오디세우스가 얘가 없으면 전쟁 이길 리가 없으니까 참전을 시키려고 왔는데 리코메데스가 조건이 네가 발견을 한 번에 하면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아니면은 안 됐던 것을 여기에 어딘지 있다고 짐작을 하고 오디세우스 워낙에 이게 머리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탁 찍어야 될 때 누구를 찍을까 해서 말로 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하자 하고는 맨 밑에다가 방패하고 칼 좋은 거를 깔아놓고 위에는 그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장식품, 옷, 뭐 액세서리 이런 거를 잔뜩 갖고 가서 시녀들이 전부 그거를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이 빨간 옷 입은 애가 아킬레우스네요.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만 제가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 그 대목 너무 예쁘게 여자 같을 정도로 아름다웠었기 때문에 이 편원이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를 그 루벤스가 응용을 해서 꼭 여성같이 그려놓은 거죠. 그럼 아킬레우스는 영화에 잘생긴 남자 쓰는 게 맞네. 그렇죠, 맞아요. 제일 잘생긴 사람 써야 이렇게 이쁜 그림들 영화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들켜서 맨 마지막에 칼 나온 걸 보고는 자기가 그걸 못 참고 나서 그걸 들고 우와 하고 보고 있다가 오디세우스 너 일로 오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 너무 늙었다. 네.
그 나이차를 좀 두려고 해서. 네. 그래서 루벤스는 이 주제를 되게 좋아했어요. 재밌잖아요. 예, 네. 일리아드에 나오는 거의 모든 장면들을 루벤스 편으로 다 찾으실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이 됐으나 뭐 아킬레우스를 데리고 있건 없건 간에 9년 동안 트로이는 난공불락이었다는 거죠. 성이 워낙 잘 지어졌죠. 잘 지어졌어요. 네. 그리고 군사보다 성이 좋아서. 네, 그리고 뭐 그리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연합군이 거기 도착을 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 나와라 하고 그 불러내가지고 싸우는 것밖에 없는데 안 나가면 그만이고. 그렇죠. 트로이는 뒤쪽으로 워낙에 세게 있는 뭔가 성과 연결되어 있는 뒤쪽의 배경들, 그 영토도 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땅에 터키였다면 그 바다를 앞으로 하고 뒤에 네. 육지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답답할 일이 없네요. 네, 무역할 거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가면 돼요. 그렇죠. 이러니까 갇혀 있는 게 예, 아니에요. 그리스는 사실 시간 보내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점점 저희들이 일리아드의 처음에 아킬레우스가 그럼 왜 전쟁에서 빠져나가게 됐는가 얘기가 이제 나올 타이밍인데 아가멤논하고 뭐 여자 문제로 그랬죠? 맞아요. 네. 그 여자가 껴야 돼. 네, 박사님 말씀대로 네. 원래 아가멤논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아킬레우스는 좋아하지도 않았고 아가멤논 자체가 카리스마는 있는데 네. 굉장히 무모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네, 거칠고 네. 그 아가멤논이 오디세우스가 없었으면 아마 네, 그 실패하는 이 사람들을 다 규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규합할 수 있는 거는 아가멤논이 사람을 규합할 수 있는 거는 뭐 물론 동생 미넬리우스가 있었지만 그 오디세우스가 다 해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을 잘한 거는 아킬레우스고. 그럼요. 그러고 보면 그 사람 운짱이네. 네, 아가멤논은 운짱이네. 네, 남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근데 카리스마는 뛰어났다고. 근데 아가멤논하고 그 아가멤논이 출전할 때부터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딸 이피게네이아가 이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읽다 보면은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게 맞아요. 항상 내가 뭐 하면서 누구를 바치겠다, 내가 여기에다 걸고 맹세하겠다, 그럴 때마다 문제 터지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야지 네가 제대로 출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는 바람에 아킬레우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가 지켜주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넘어서고 그리스의 모든 사람들이 동요를 하니까 이피게네이아를 죽여야 되게 됐을 때 아르테미스가 구출해줬다고 하지만 그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거기서 죽어서 배가 떴다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나중에 아르테미우스가 구출해줘서 여사제로 남아가지고 나중에 동생들 다시 만난다는. 근데 저는 죽인 게 맞나? 저도 죽은 걸로. 그거 선생님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그 역사에서 그런 식의 제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비장감을 주려고 하는 거는 번제물.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은 한국에서도 신라시대 때 많이 썼고요. 근데 죽어야지 엄마가 그걸 해서 또 남편을 아마 죽으니까 죽어야지 맞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원한이 이제 생기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피게네이아 때도 뭐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나중에 거기 전쟁이 오랫동안 주둔을 해 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에서 전쟁에 특히 이 장군들이나 뭐 병사들조차도 일반 병사들조차도 애인을 데려가는 일들은 흔했었어요. 그래서 남자 애인들, 소년들이 전쟁에 되게 많이 나갔었고요. 그 동성애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동성애로서 그 남자의 경험, 그러니까 장군, 전사 이 사람들의 경험을 그 사람과 이제 동성애로 자기도 전수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다는. 그게 제일 유명한 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우스하고랑 파트로클레스랑 사촌 동생이란 말도 있지만 동성애자. 그럼요. 동성애. 아닌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 맞아요. 그리스는 다 동성애. 그리고 특히 이제 아테네나 이쪽이 심해서 스파르타 쪽에서는 왜 저런데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동성애자들도 문제가 되지만 이성애인 또 소녀들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여자는 동성애 별로 없는 것 같아. 남자들이 동성애를 많이 했지. 그리스는. 여자들. 그리스는 여성들을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딘들 했겠어요. 그리고 아마
아마겟돈이 예. 그 자기 딸 이피게니아를 네. 그 번제물로 바칠 때 예. 아주 야비해. 네. 데리고 가는 방법이 이피게니아가 아킬레우스를 좋아했대요. 네. 그 명화 그림도 있는데 아킬레우스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렇죠. 꼬셔서 데리고 가가지고 예. 번제물로 바쳐서 죽게 하는. 네. 그래놓고 또 아킬레우스 지는 싫어해. 네. 아, 나쁜 놈이야 그거. 그래서 이게 여자이죠. 프레이시아스 그 애를 데리고 있어서 강제로 뺏었고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 재관인데 그쪽에서 신들이 아가멤논한테 노했다. 프레시어스가 그 신관이었던 프레시아의 그 딸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 섬기고 있던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다. 아킬레우스 가서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면은 너도 브리세이스 내놔.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애인 여자애를 내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거기서 격분을 하고 싸울 뻔했는데 다른 장군들이 그러지 말으라고 말리니까 자기 여자 그러니까 자기 소녀를 그러면은 네가 가져하고는 놓고 나와서 이제부터 전쟁 안 하겠다고 파업을 시작을 해버린 거죠. 그게 이 일리아드의 시작입니다. 맞아. 네, 저희들이 한참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갈 길은 먼데 여기까지 오긴 왔네. 어쨌든 그래서 전쟁은 교착 상태가 돼버려요. 아가멤논은 판판이 계속 지고 그리스의 병사들은 아킬레우스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러고 트로이는 저희 아킬레우스 없이 왔네? 그러고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 정신무장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잠시 몇 초만 또 잠깐만 뛰어든다면 여기서도 또 그 아킬레우스의 엄마가 장난질을 하죠. 테티스가 제우스한테 가서 내 아들이 유명하려면 지금 그 그리스가 막 깨지고 나서 내 아들이 제압하게 해달라 해서 계속 트로이가 이기고 지도록 그러니까 제우스가 손을 떼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우스가 일부러 이렇게 손을 떼고 있으면은 트로이는 승승장구고 그리스는 완전히 막 거기로만 무박이 떨어지고 뭐가 되고 해가지고 전부 다 테티스의 그림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빛내기 위해서. 대단한 헬리콥터. 나 테티스 맞죠? 공망을 위해서. 그 그림도 많아요. 테티스가 앵그르가 그렸나? 네. 그 테티스가 옷을 다 벗고 제우스한테 막 사정하는 그림. 네, 선생님 나중에 올려보세요. 그 그림. 그래서 제우스한테 계속해서 비는 테티스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전황이 계속해서 그리스한테 불리해지니까 아킬레우스를 따라갔던 아킬레우스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아마도 애인 사촌 동생이라고도 하는 파트로클레스가 아킬레우스한테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킬레우스 네가 가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빌려서 갈게. 그래서 네가 입고 있던 투구 네가 입고 있던 갑옷을 내가 마차를 타고 가서 내가 가서 싸우면 적들이 아킬레우스가 왔다 그래서 달라질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랬는데 아킬레우스가 주면서도 찜찜한 거지. 얘가 자기보다는 훨씬 싸움을 잘 못하니까 이기는 그 순간 너무 흥분해서 적진으로 넘어가진 말고 거기서 끊고 다시 와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근데 꼭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듣잖아요. 절대 말 안 듣지. 말 안 듣지. 그래서 그거만 안 들어 또. 네, 꼭 그거만 안 들어. 그래서 파트로클레스가 그거를 자기가 다 입고 나갔더니 이미 트로이에서 긴장을 해버렸고 처음으로 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겨가지고 밀고 나가다 보니까 흥분을 해서 넘어갔는데 당시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이자 트로이 전체 총사령관인 헥토르. 헥토르가 우리 땅제는 헥타르의 어원이죠? 네. 헥타르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헥토르. 그래서 헥토르를 1대1로 마주하게 되고 아주 가볍게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헥토르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파트로클레스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벗겨가지고 이게 아킬레우스 거니까 이거는 잘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전부 다 압수를 해서 들고 가버리게 돼요. 이게 근데 굉장히 그 오버된 얘기. 나중에 아킬레우스한테 사과하잖아요. 사과는 그 아버지가 본인은 사과할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사과하지 않아요? 아빠가 하구나. 아니 그러니까 사과라기보다 뭐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거는 그 자기가 목숨에 위협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저는 헥토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 캐릭터가 괜찮은 것 같아요. 페리스보다도 헥터. 책임감과 그리고 자기가 불리한데도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하고 되게 남자답죠. 네, 따지고 제일 책임자다.